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신 주택임대사업자 쟁점 사항 중에서 최근에 민간임대주택법하고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된 거 있었습니다. 그 개정된 것 내용 중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변화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작성된 거였기 때문에 조금 요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거주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이 거주주택이 2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하면은 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박아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겠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이 있겠죠.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이어야 됩니다. 수도권 밖은 이제 3억 원 이하여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무임대 기간이죠. 이 의무임대 기간이 그동안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단기임대든 장기임대든 상관없이 5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만 준수했으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저희가 이제 조문 변경 내용을 한번 볼 건데 167조 3회 그 다음에 거기서 열거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에서는 그 열거된 그 임대주택 한에서 감옥과 다목의 그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금 현재 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무임대 기간도 5년을 충족했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역시 이제는 단서 조항에 추가 조항이 생겨가지고 아까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항에 열거되어 있는 마목을 적용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마목이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과 함께 의무임대 기간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기 이전인 2020년 8월 17일까지는 8년. 이번엔 이제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이유는 10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 임대료 증액제한은 언제부터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이제 준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국세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임대주택으로 이제 충족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거주주택 여기에는 조정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일연제 2년 이상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거주기간은 꼭 그 한 채 보유한 때부터 하는 건 아니죠.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의 기간은 당초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사이에 이제 2년 거주를 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양도일 당시에 이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 소득세법 시행령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중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그동안 감옥을 적용받을 수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제167조의 3, 1항 이유에 따른 주택 아까 이제 요 감옥부터 밤옥까지에 대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택과 그 밖에 1주택 이게 이제 거주주택이죠. 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 해당 주택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대주택과 한 개의 거주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임대주택의 범위를 아까
그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항 3 제1항에서 이후에 따른 임대주택을 끄집어 오는데 그 중에서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단서 조항 때문에 그동안 요 등록 조건 요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이 감옥을 단서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감옥이 요건이 더 폭넓죠. 왜? 단기도 되고 장기도 되고 의무임대 기간도 5년으로 해가지고 8년보다 훨씬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옥과 마목을 적용받으면 되는데 감옥 자체의 요건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감옥을 적용받는 걸로 봐가지고 그동안 거주주택 비과세는 단기 임대주택이든 장기 임대주택이든 등록해서 5년만 임대 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법이 바뀌었냐면 이 단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대. 이거는 똑같이 종전하고 달라질 건 없죠. 근데 어떤 게 추가가 됐냐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주택에 한정한다. 이게 2020년 10월 8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2020년 7월 11일 이전에는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상관없이 임대 등록을 해가지고 5년 이상의 의무임대기만 충족하면은 감옥을 적용받고 또 감옥의 단서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더 이상 감옥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을 적용받을 수 없으면 이제 마목으로 가야겠죠. 근데 마목은 임대 유형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8년이었습니다. 이 의무임대 기간도. 근데 이 8년도 2020년 8월 18일 날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10년으로 연장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8년 또는 10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 마목의 쭉 규정을 따라가 보시면은 제한 규정이 3개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냐면 요거는 이제 원래 있던 규정이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이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신설된 제한 규정이고 또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설령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제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무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감옥과 마목만 갖고 설명을 합니까? 매입임대주택에 남목도 있고 라목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고요. 다목과 바목은 건설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입임대주택을 포커스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내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면 다목과 바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굉장히 큰 특례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의 2년 거주한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큰 특혜죠. 근데 그 거주주택 비과세 특혜를 적용받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감옥의 기한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 임대 등록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다. 지금은 얘기가 달라져가지고 언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서 요건이 변화가 있다. 첫 번째 3가지로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면은
감옥을 적용받아가지고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만 충족하면 됐었는데,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목을 적용받아야겠죠. 왜? 단서 조항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8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는 민간임대주택법이 그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기간을 10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한다. 그리고 언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장기임대, 단기임대, 또 5년, 8년, 10년이 달라진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했었을 때는 궁극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에 열거되어 있는 감옥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마목을 적용해야 되는데 매입 임대주택에 한해서 그 마목에서 제한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소재주택은 설령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어졌다. 왜? 마목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 7월 11일에서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로 변경하거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 역시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할지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지금 현재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금 등록한다 할지라도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현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주택, 요거는 지금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주택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은 실익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2020년 7월 11일에서 2020년 8월 17일 사이에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변경하거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도 거주주택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봤었을 때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요거는 이제 지워주세요. 이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임대주택, 요거는 취득 시기 및 소재지와 무관하게. 두 번째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이것도 조정대상 지역 및 비조정대상 지역에 불문하고. 세 번째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주택, 이 세 가지를 빼고는 지금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가끔씩 5% 증액 제한은 내가 예전에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예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혜택을 못 받습니까? 라고 여쭈는 분들이 많은데, 증액 제한은 이 거주주택 비과세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부터 준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5% 룰을 어겼다 할지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는 데는 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 내용들을 갖고 한번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볼까요? 내가 두 채가 있어요. A 주택하고 B 주택 두 개 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A 주택이 양도 차익이 상당히 커요. 커가지고 얘는 무조건 비과세를 받아야 돼. 근데 지금 B 주택이 분당에 하나 조그만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양도일 현재 지금 두 채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지금 충족이 안 됐다고 가정하면은 A주택을 먼저 팔면 이 주택 중과가 걸려가지고 거의 양도 차익의 반 이상이 이제 세금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A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이 거주주택 비과세밖에 없겠죠. 그러면 분당에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했었을 때 이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하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다세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한다 했었을 경우에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의 의무임대계만 충족하면은 거주택 비과세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르죠.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이 주택이 언제 취득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취득일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 그러면 마목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적용 불가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계획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등록했었을 때 거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가지고 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는 게 맞구나 라고 했었을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지, 요건도 안 되는데 등록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의무임대기간 동안 지금 10년이죠. 10년 동안 계속 끌고는 가야 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세무사님들한테 상담 같은 걸 받아봐가지고 실익 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솔직히 임대주택을 등록했었을 때 세제 혜택이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면 종부세 합산 배제 못 받죠? 다주택 중과 배제 못 받죠? 그동안 유일한 예외 거주택 비과세 받았는데 이제 거주택 비과세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70%인데 그거 하나 받자고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야 될지 여부는 그 실익을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라고 했었을 경우는 설령 임대 개시 시점의 기준시가 6억 원이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거주택 비과세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